대표적인 조동사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will, can, may, must, shall, ought to 이 정도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각각의 과거형들이 있죠. 9개에서 10개 정도를 대표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 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는 빈도수가 아주 높은 조동사를 다뤄보려고 해요. will, can, may, must 이번 영상에선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조동사는 애시당초 현실이 아니라 가상세계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상세계라고 해서 뭐가 굉장히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나 먹어, 나는 뛰어, 나는 영어 공부해, 레미가 선생님이다, 레미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조동사는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를 표현하는 거라면 상상, 생각,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각 조동사들의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첫 번째 세계가 뭘까요?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조동사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는 will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뭐 할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상상하는 표현인 거죠. will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뭐뭐 할 것이다. 바로 이 미래의 느낌일 거예요. 근데 정말 will이 미래를 나타내는 걸까요? will이 가지고 있는 will의 핵심 이미지 자체는 의도, 의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사전을 찾아보셔도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이 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will 하면 이제 미래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조동사들이 현재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상, 생각, 그리고 현재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조동사의 경우 이 미래의 뉘앙스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미래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 예상, 예측일 뿐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확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한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의지, 그리고 가능성으로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이 will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 의도, 그리고 내가 이걸 하겠다는 그 의지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의지를 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예측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될 거야. 이게 will의 느낌이에요. 하지만 의도와 의지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예측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100% 확신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바로 can이에요. can의 핵심 뉘앙스는 possibility, 가능이에요.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아니에요. 이건 will이죠. 가능하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냐,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냐,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능력의 여부까지로 확장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있잖아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can의 느낌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재밌는 건 can을 이렇게 능력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우니까 가능이라는 이 코어 뉘앙스를 많이 놓치세요. 예를 들어 I can't swim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영이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는 수영을 내가 할 수 없다. 같은 말 같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수영을 할 수 있냐 없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수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수영을 할 수 없는 이런 내부적, 외부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다쳤다든지 물공포증이 있다든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능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외부적 상황으로의 가능 불가능으로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허가의 느낌까지 이 can은 가지고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수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영을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뭐 다쳤냐 안 다쳤냐 이걸 떠나서 수영장 사용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수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can't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안 돼에 가까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불허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can을 할 수 있어의 느낌으로만 알고 있다면 불허의 느낌까지 포함이 된다는 걸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이 불허의 느낌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이 can의 느낌 자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두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좀 이해하기가 빨라지죠. will이 가지고 있는 의도, 의지, can이 가지고 있는 가능, 능력, 이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단정을 좀 하는 느낌이잖아요. 현실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명확하게 단정을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에 포커스를 두는 단어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may예요. may의 핵심 뉘앙스가 바로 긴가민가예요. 가망성을 보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may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추측의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he may be right. I may buy a car. You may buy it. 여기서 중요한 건 이 may가 진짜 긴가민가 애매모호라는 거예요. She may be right. 그녀는 맞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50대 50 확률을 놓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You may buy it. I may buy a car. 나 차 뭐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한번 뭐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이런 뉘앙스 느껴지시죠? 여기서 may가 허락의 뉘앙스로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많은 분들이 보통 may의 느낌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상상을 해볼게요. 상대방에게 좀 허락을 구한다는 건 이게 되려나? 이게 안 되려나? 하고 이 반신반의하는 느낌인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뭔가 반신반의하면서 허락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랫사람이 좀 더 권한을 가진 윗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May I? 하고 묻는 게 좀 더 예의 바르게 허가를 구하는 거다라고 배우잖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Can I? May I? 이걸 헷갈려 하세요. Can이 갖고 있는 건 어떤 세계관이라고 설명드렸죠? 가능의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an I? 하게 되면 가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허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Can I를 쓰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Can I go to the bathroom? 나 화장실 가도 돼? 화장실 가겠다고 진짜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갈게요 하고 요청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Can I have a Coke? 콜라 좀 주세요. 콜라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May I have a Coke? 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한테 콜라 먹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May I go to the bathroom?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겠다고 허락을 좀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may라는 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가를 구하는 거니까 보통 대화를 하는 관계가 위아래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yes, you may, no, you may not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내가 윗사람인 것 같은 어투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may I? 하고 물어봤어도 단순히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정말 물어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윗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sure, yes, of course, certainly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추측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y보다는 좀 강한 확신이 들어요. 의지와 의도가 좀 가득한 will보다는 좀 더 논리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판단이 든 거예요. 이런 확고하게 확신이 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must예요. must의 핵심 뉘앙스는 필요예요. 강한 추측이랑 강한 확신을 기반으로 의무 그리고 뭐 강요의 느낌까지도 만들어내요. 말을 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ust를 사용하게 되면 지시나 명령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드리게 되면 과부하 걸리실 테니까 일단 will, 그리고 can, may, must 이 네 가지의 세계관 좀 잘 정리해 보시고요. 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께 좀 그 이미지를 전달 드리려고 할게요. 여러분이 일단 이번 시간에 가져가셔야 될 건 그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이 열심히 보였으면 이제 얼른 셀프 테스트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Goodbye!